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채색으로 하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이 수묵담채화에는 어떤 기본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수묵담채라는 것은 이제 먹 위주로 하고, 먹이 이제 70%, 80% 이렇게 하고, 채색은 20%, 30% 정도 이렇게 하거나 이제 거의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엔 이제 채색을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밝은 느낌 이런 것을 많이 선호하는 그런 추세이기도 하지만, 일단 전통적으로 수목 담채화를 기본적인 거니까 그 위주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수목 담채화에서는 이제 채색을 거의 묽게 해서 먹하고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이렇게 먹 위에 채색이 슬쩍 이렇게 비치는 정도로 하셔야지, 이 먹을 진하게, 채색을 진하게 해서 먹과 이제 마찰이 일어나거나 그럴 때는 색도 그렇고 먹도 그렇고 서로 보완의 관계가 아니라 충돌이 일어나서 색이 안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묽게 해서 투명하게 해갖고 먹에 전혀 해가 되지 않는 그런 채색을 하셔야 됩니다. 또 채색을 할 때는 음의 채색이 있고 양의 채색이 있는데, 음의 채색은 이제 이렇게 먹에 청색에 먹을 좀 살짝 해서 밝은 느낌의 색을 이제 먹으로 이제 죽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밝게 하지 않고 어두운 느낌의 이제 그런 느낌을, 너무 먹을 또 많이 타서 너무 어두워지면 안 되고, 청색이 밝은 느낌의 청색만 살짝 먹으로 죽인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해서 채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그리는 것은 이제 아주 먼 데 있는 그런 경치고, 또 채색도 멀리 있는 거기 때문에 진하게 안 하시고 좀 흐리게 묽게 이렇게 한다, 그런 생각으로 채색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앞에 거기 때문에, 이 앞에 같은 경우는 조금 먹이 진한 만큼 또 채색도 조금 진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음해 같은 경우는 이제 진하게 하시면 안 되고 묽게 하시고, 이 그리고 밝은 느낌,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은 조금 진하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음이 많은 이런 부분 같은 데서 진하게 하거나 너무 밝게 하거나 그러면은 안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초점으로 해서 찍어주고, 색을 제가 하는 방법 같으면 이제 연두색을 기본으로 해놓고 붓 끝에 연지를 찍거나 또는 이제 양홍, 붉은색을 찍거나 해서 이 가을의 느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은 이제 가을 단풍이라도 붉은 것이 이제 양홍에 가까운 붉은 것인지, 또 연지에 가까운 붉은 것인지, 또 이제 연두색에 빛이 나는 그런 느낌인지, 이런 것을 잘 관찰을 하셔서 너무 색을 울긋불긋하게 하는 것보다는 배색이라고 해서 그 톤, 붉은 톤이면 이제 거기서 조금 진한 거, 조금 연한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색의 변화를 조금씩 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무를 이제 미점으로 했다면 채색도 미점으로 하시고, 또 호초점으로 했다면 또 호초점으로 하시고, 목과 같이 어우러지는 이런 채색법이라 해야지, 목하고 어긋나는 그런 채색법을 하시면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음의 채색은 이제 청색의 먹으로 해서 조금 어두운 청색으로 해서 음의 느낌의 색을 하시고, 양의 채색은 이제 그 물감을 이제 원색으로 그렇게 쓰시는데 이제 조금 묽게 하셔서 하시는 게 좋겠다. 앞에 것은 조금 진하고 있다고 해서 먹을 해치는 진한 정도는 안 되고, 먹과 서로 어우러져야 되니까 진하다고 해서 농하게 또는 이제 아주 된 물감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그런 것을 감안을 하시고, 자, 이렇게 했으면 지금 이런 것을 묽은색으로 해서 발림하듯 이렇게 칠해줍니다. 이 채색을 할 때는 좀 물기가 많은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채색을 이제 건필로 해서 하는 것보다 묽게 해가지고 화선지 또는 먹과 서로 어우러지게 스며서 어우러지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물기를 좀 많이 해서 화선지 속으로 스며 들어가게, 먹은 이제 그 위에 투명하게 해서 스며 들어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건필로 물 하시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 뒤에 있는 것은 이제 호초점이나 이런 거를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너무 멀기 때문에 그렇게 세밀하게 하는 것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발림하듯 이렇게 해서 이제 물기가 많아가지고 스미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연두색을 기본으로 해서 불끝으로 붉은색을 살짝 해가지고 붉은 느낌도 들고, 또 연지를 불끝으로 해서 아주 붉은 느낌도 하시고, 제가 이제 이 어두운 쪽에는 이 양의 채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음인데 이 양의 채색으로 해서, 음이면 깊이 들어가고 또 골짜기고, 그러니까 어둡게 하셔야 되는데 거기다 또 밝은 거를 해서 골짜기의 느낌을 밝게 한다라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으니까, 음이다라고 하면 골짜기다라고 하면 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쪽에는 음의 채색으로 하시는 겁니다. 음의 채색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청색의 먹을 조금 타서 그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영화는 철저하게 음과 양으로 이렇게 대비를 시켜야 그림이 좋아지니까, 음은 철저하게 이제 어둡게 하시고 양은 또 철저하게 밝게 하시고, 이런 부분도 이제 음이니까 계곡인데 밝으면 안 되니까, 내가 지금 채색을 하고 있는 것이 음의 영역인지 양의 영역인지 그것을
빨리 파악을 하셔서 채색을 할 때는 꼭 그거를 유념을 하셔서 채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바위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그 갈색을 많이 넣어서 가볍게 하시지 말고 어두운 그 청색의 그 목탄 것을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암석을 많이 이렇게 해주시고, 갈색은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 포인트 되는 부분에 조금만 이렇게 준을 하듯 이렇게 넣어 주셔야 좋습니다. 너무 갈색을 많이 하면 붉은 느낌이 많이 들고 너무 가벼워집니다. 그러니까 청색 위주로 하고 갈색은 이제 살짝 조금 이제 넣는다 뭐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이 바위를 해도 청색의 먹으로 많이 하시고 밝은 느낌 있는 부분만 살짝 비워두는 그런 정도로 하시면 더 작품의 운치가 있으니까. 뒤에는 이제 아주 붉게 해가지고 원산 같은 경우는 이제 색이 잘 안 보이고 그 대기층에 기내가 깔렸다거나 이제 청색 톤이 많이 이렇게 보이니까, 또 밝은 것보다는 거의 이제 음의 영역으로 보이니까 음을 많이 이제 위주로 해서 채색을 하시면 앞에 채색도 돋보이고 발림하듯 이렇게 채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번은 이제 살짝 이제 색이 보이니까 이건 좀 비워두고, 갈색도 이제 먹으로 갈색을 좀 죽여서 너무 먹을 많이 타시지 말고 살짝 먹을 타서 아주 밝은 것을 이제 죽여서 살짝만, 전체적으로 봐서 조금 이제 갈색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준을 하시듯 조금만 이렇게 넣습니다.